문제번호 3번입니다. 수업시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탐구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해볼게요. 탐구활동을 같이 한번 진행해 볼게요. 우리 전에 소인수 분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21을 소인수 분해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우리 은희가 얘기해 보겠대요. 21은 3 곱하기 7 소인수들의 곱으로 표현하게 되면 3 곱하기 7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되네요. 그렇죠? 네, 아주 잘해줬어요. 자, 이렇게 우리 숫자에서는 21이라는 수를 3 곱하기 7로 이렇게 나타냈는데 혹시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라는 식 있잖아요. 요 2차 식은 어떻게 하면 좀 간단한 그런 다항식의 곱꼴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 영수가 한번 얘기해 보고 싶대요. 전에 배웠던 공식을 한번 이용해 보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서 영수가 전에 배웠던 공식에 의해서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를 곱한 결과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이 값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나온 걸 알 수가 있었대요. 전 시간에 우리 배웠던 게 이거였죠? 1과 2를 가운데 더해 주었고 그 다음에 뒤에는 곱하는 값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생각할 때 이것을 전개하는 게 바로 요거였으니까 얘를 묶어보면은 이걸 간단한 다항식의 곱의 형태를 생각해 보면은 바로 이렇게 나올 거라고 설명을 해주었죠. 네, 아주 잘 해주었어요. 자, 이렇게요. 우리 소인수 분해처럼 다항식도 어떤 간단한 이 다항식의 곱으로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데 오늘 바로 요거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해볼게요. 그럼 학습 목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해볼게요. 네, 잘 읽어주었고요. 네, 그러면 우리 오늘 수업으로 바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 자, 이런 다항식을 요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로 이렇게 요 식은 요 다항식은 요 식인데 이 식을 전개하면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는 다항식의 전개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전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요런 다항식을 간단한 다항식의 곱꼴로 나타내는 것, 그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것을 바로 오늘의 아주 큰 주제죠. 인수분해라고 부를 거예요. 네,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인수분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친구들 노트에 이 내용을 간단히 한번 적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숙지하기 위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해볼게요. 자, 문제 1번을 한번 우리 친구들이 먼저 해결해보고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자, 문제 1번, 2번, 2번 풀어봐요. 네, 그래서 처음 1번 문제는 a-1과 a 더하기 1은 어떤 식을 인수분해하는 값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어떤 식을 인수분해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았죠? 네. 그러면은 먼저 이 식을 우리가 전개한 거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식을 인수분해하였는지를 물어봤는데 그러려면은 그렇죠. 예, 전개한 거를 살펴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식을
전개했을 때는 어떤 식이 되느냐. 이것처럼요. 전개를 하게 되면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라는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a 제곱에 마이너스 2a에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이 a 마이너스 3과 a 더하기 1이라는 이런 식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바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식이 어떤 식을 인수분해한 것이냐면 바로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을 인수분해한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도 우리가 같이 한번 해결해 볼게요. a 더하기 4의 제곱은 이것은 또 어떤 식을 인수분해한 것인가? 영수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식을 먼저 뭐 해야 되는데요? 그냥 전개한 걸 생각해 보겠대요. 그랬더니 a제곱에 더하기 8a 더하기 16이 나왔다고 하였죠? 네, 그래서 이 식을 전개했더니 이 식인데 이 식을 인수분해 해보니까 이 값이 나온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이 식은 이 식을 인수분해한 식이다 라고 설명을 아주 잘 해주었죠? 네, 이렇게 우리 인수분해의 관계, 전개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전개는 그 다항식을 전개해 준 거고, 인수분해는 그 역관계인 이 복잡한 다항식을 간단한 다항식의 곱꼴로 나타낸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모둠 활동지를 지금 나눠줄 거예요. 이 모둠 활동지를 통해서 어떤 인수분해 공식을 유도해 나갈 수 있는지 우리 친구들끼리 한번 추론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시작. 우리 상호금 두 이런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어떻게 연결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고 한번 이 두 개를 이렇게 붙여보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각각의 넓이가 있을 거야. 넓이의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떤 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상호금에서 아주 활발하게 공식을 되고 있구나. 잘하고 있네. 네,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나누어준 이 모든 활동지 그리고 대수 타입이 있었죠? 이 타입을 가지고 어떤 식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같이 토의해 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럼 3모듬에서 아주 토의가 활발했었는데 3모듬에서 한번 나와서 발표를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아주 잘 해줬죠? 3모듬에서 지금 어떤 설명을 해주었냐면 이런 두 직각삼각형을 붙이는 과정을 살펴봐 주었대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는 m으로 두개가 동일한데 각각의 변의 길이가 a, b라고 하였을 때 이 두 개의 직사각형을 붙인 값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러면 어떤 직사각형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a 더하기 b가 되고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m이 되어서 요 각각의 넓이의 합이 같기 때문에 왼쪽의 식은 NA에 NB가 나온다고 하였고요. 그리고 오른쪽의 식은 M에 A 더하기 B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였어요. 아주 잘 해주었죠? 네, 이렇게 각각의 각각의 항에 공통인 항이 있으면 그 항을 앞으로 빼내려 주어서 M에 A 더하기 B를 해준
이런 식을 우리는 유도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를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 첫 번째라고 부를 건데, 자, 요거를 한번 적어 볼 테니 우리 친구들도 한번 노트에다가 같이 한번 적어 보도록 해볼게요. 자, 인수분해 공식 첫 번째. 자, 인수분해 공식 첫 번째는 뭐냐면 NA 더하기 NB는 방금 전에 얻었던 식에 의해서 뭐다? 그렇죠. N에 A 더하기 B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인수분해 공식 첫 번째 거 이렇게 설명하였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문제 2번을 한번 이 모둠별로 해결해 볼 건데, 먼저는 선생님이 해결한 이 문제를 한번 보고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한번 모둠별로 토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2번을 한번 볼게요. 문제 2번의 첫 번째는 뭐냐면 U A 제곱 BC 마이너스 4BC의 제곱이라는 문제예요. 자, 이 식을 우리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면은, 이 식을 인수분해를 해줬더니 요렇게 나왔대요. ABC에 요렇게 선생님이 한번 풀어봤어요. 6A 마이너스 4C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Y의 제곱에 마이너스 3XY의 더하기 5XY G라는 값을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보니까 XY에다가 3의 마이너스 5 G라는 이렇게 인수분해를 한번 해봤는데, 모둠별로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해보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한번 새롭게 수정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볼게요. 자, 시작. 산모듬이 굉장히 활발하게 토의를 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어. 그렇지. 이 모둠에서 2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각각의 이제 인수분해 공식 1번을 사용하는 게 힌트일 텐데, 각각의 각각의 항에 있는 공통 인수를 생각해 보는 거야. 네,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모둠에서 이 문제 2번에 1번과 2번을 해보도록 할까요? 1모둠에 희영이가 손을 지금 들어주었죠? 자, 그럼 희영이가 한번 1번을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잘 들어주었죠? 네, 그러면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희영이의 설명을 선생님이 부연 설명 한번 해볼게요. 희영이는 1번에 대해서 지금 잘못된 부분이 각각의 공통으로 엮여 있는 인수, 공통 인수를 이제 묶어줘야 하는데, 공통 인수가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었죠. 그래서 각각의 항의 공통 인수는 BC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6의 A제곱 BC 마이너스 4의 BC 제곱이 공통인수로 묶어내면은 공통인수는 BC니까 6의 A제곱에 마이너스 4의 C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네. 자, 우리 친구들 1모듬 우리에서 한 이 발표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 희찬이가 얘기를 해보고 싶대요. 희찬이가 지금 각각의 항에 공통인수를 묶어내는데, BC가 공통인수로 이렇게 묶여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6과 4를 보니까 공통인수가 앞에 2도 곱해줘야 한다는 걸 이 부분에서 놓쳤다라고 설명을 하였죠. 그래서 어떻게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냐면 2배의 2BC가 앞으로 나가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3A 제곱이 남고 2C가 남는다라고 해주었죠? 아주 잘 해줬어요. 이렇게 각각의 항에 어때요? 공통 인수를 앞으로 보내주게 되는데 이렇게 숫자가 있을 때는 그 숫자의 최대 공약수도 앞으로 내줘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2번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친구들 해보고 싶은 친구들 있나요? 네, 이 모둠에서 한번 2번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대요. 자, 그러면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 모둠 설명 잘 들었죠? 이 모둠 친구의 설명을 선생님이 부연 설명해 보도록 해볼게요. 자, 두 번째에서 이 세 개의 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xy 제곱 마이너스 3xy 그 다음에 5xy g라는 이 항에서 이 공통 인수를 찾아봤더니 공통 인수는 여기서 xy가 공통 인수가 된다라고 해주었어요. 근데 이번에 문제점은 뭐였냐면은 바로 이 xy가 뒤에 있는 두 항에 대해서만 묶여 있다라는 게 문제점이라고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세 항의 공통으로 전부 다 xy를 묶어주게 되면은 xy의 제곱 3xy 더하기 5xyg는 xy가 묶여서 xy에 나머지 이 항의 곱들을 살펴보면 y 마이너스 3 더하기 5g 이런 꼴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었어요. 네, 아주 잘 설명해줬죠? 네, 이렇게 우리 오늘 인수분해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는데요. 학습 목표로 제안했던 두 가지 인수분해의 뜻을 알고 설명할 수 있는 것. 처음에 인수분해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토의하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인수분해 공식 첫 번째 공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각각의 공통인 인수를 앞으로 빼내주는 공식. 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우리 이 다음 시간 계속 인수분해 공식에 대해 배울 건데 친구들 기대되죠?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